김강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보도통신 부분 대표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이 열렸습니다. 북한은 오늘도 이 회담 테이블에 베일에 쌓인 인물을 또 내세웠습니다. 직함도 없이 이름만 보낸 김강국이라는 인물입니다. 김강국. 자, 도대체 누군지 궁금증을 앞세워 회담장으로 향했던 통일부. 북측으로부터 조선중앙통신 기자라는 해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정보 시장님. 네. 김강국 조선중앙통신 기자다라고 했는데 기자가 저렇게 대표들, 남북 대화의 대표들 차관급 회담에 나올 정도의 급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조선중앙통신사 사장이든가 네. 부사장 정도 되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통상 보면은 북한의 정보기관 직원이나 네. 통전부 직원들이 대외 명칭으로 이제 위장 명칭으로 해서 기자 완장을 많이 찹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북한도 우리 건 잘 밝히기 좀 힘듭니다만은. 네. 대부분 다 정보기관 출신 아니면 아마도 통전부 간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럴 경우는. 통전부 간부일 가능성이 있다. 혹시 이 회담 당사자들, 그러니까 북측 대표단을 서로 감시하기 위한 역할로 내려온 건가요? 감시도 하지만 네. 실제로 임무도 부여됩니다. 현재 네. 회담 대표이기 때문에 한국 대표하고 이제 회담 과정에서 네. 어떤 식으로 신변 안전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경로했을 때 어떤 수송수단을 쓸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기자를 대표단에 앉힌다는 건 이례적인 건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네. 또 이 김강국 이 기자가 불과 지난 9일까지만 해도 네. 남북 고위급 회담 판문점에서 열렸을 때 그 당시에 북한 측 기자로 취재를 했었거든요. 서서 수첩에 뭘 적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일주일 좀 지나서 이제 대표단의 일원으로 왔는데 아마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북한에서 예술단이 140명 오기로 돼 있고 응원단이 230명 오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응원단 예술단에 더해서 이제 기자단도 상당한 숫자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네. 전체적으로 한 4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실무적으로도 그런 이제 기자들의 취재 편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위해서 회담에 좀 참석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불과 며칠 전에는 기자로 뒤에 서서 취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며칠 후에 대표단이 돼서 테이블에 앉았다.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히든카드 또는 깜짝 인물을 자꾸 내세워서 회담에 나올까요? 어떻습니까? 깜짝 인물이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 사람이 이제 서울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정서에 대해 잘 압니다. 네. 잘 알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통전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현재 직책은 아마 과장급 안 되겠나. 네. 통전부에서 과장이면은 부부장하고 사이에 국장이 없기 때문에 네. 과장에서 고참이라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바로 이제 부부장 진급할 그런 위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강국은 아마 통전부 고위 간부가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네. 통전부 간부로서 또 나선 북한의 대표단 새로운 인물, 의외의 인물이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역할, 어떤 목적으로 저렇게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담 자리에서 남과 북 두 가지 사안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전야제와 마식령 스키장 이용입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준비하기도 지금 정신없을 시간인 것 같은데 금강산 전야제를 준비를 한다고요? 이거는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 북한의 금강산 호텔이나 마식령 스키장을 활용하자. 네. 이 구상은 작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네. 사실상 공약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네. 대통령 언급 사항입니다. 네. 그때 발언이 북한의 금강산 호텔과 마식령 스키장을 숙소나 훈련 시설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금강산에서 동시 전야제를
하면 세계적인 관심을 끌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런 구체적인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다들 이게 공약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고 네. 이게 우리 측에서 북한에 이제 며칠 전에 제안을 했고 네. 오늘 뭐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그 성대한 행사는 아니더라도 네. 뭐 그 행사의 수준과 강도에 따라서 네. 신속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하게 그 동계올림픽의 공동 선수단을 구성해서 뭐 입장하고 공동 팀을 만들고 이런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금강산이라든지 마식령이라든지 북측 지역도 이 동계올림픽이라는 장 속으로 끌어들이겠다. 네. 라는 하나의 이제 전략적인 고려도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북측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른바 조금 더 이제 회담의 수준 같은 것들을 높여가겠다라는 네. 그런 또 의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이거는 북한이 제일 한 거지. 네. 우리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금강산에서 전야제를 하고 네. 마식령 스키장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것은 저 문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유엔 제재 하에서 우리 국민이 대거 거기 가가지고 뭘 행사를 한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무슨 공동 문화 행사를 한다. 금강산에서. 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우리 정부가 받아주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최우일 기자가 얘기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공약사항으로 평화통일 제안으로 넣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 지금 측이 북한에 제안한. 그러니까 우리 측이 북한에 제안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예. 공약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북한에 공식으로 제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북한이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일단 우리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이번에 또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제안을 했다고 이렇게요? 네네. 우리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 네, 그럼 제가 지금 뭔가 약간 오해를 하신 것 제가 같아요. 잘못 한번 알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통일부에서 제안을 한 내용이고 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뉴스를 확인했을 때도 우리 측에서 북측에 이 부분을 그렇죠. 제안을 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보도가 그렇습니다.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부분은 회담이 끝나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측의 의지가 좀 강한 편이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긴 하지만 평화통일 구상에 포함됐던 내용이고 그리고 또 우리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제안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올림픽 전에 전야제를 또 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